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변화하는 가족 편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볼까요? 오늘 학습 목표는 가족의 의미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또 사회 변화가 가족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먼저 가족과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부터 정의를 내리고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가족과 가정은 비슷한 의미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거 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가족부터 볼게요. 가족은 결혼이나 혈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집단. 그러니까 혼인으로 인해서 부부가 됐거나 또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보통 얘기하는데 이건 결국 사람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에 초점을 두고 그 구성원의 구조나 관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때 가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가족은 몇 명이에요? 또는 뭐 저 친구는 나의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는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자, 가정이라는 표현은 좀 달라요. 우리 교과도 기술 가정이잖아요. 당연히 혈연 관계로 있는 이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중심이 뭐냐면 뭐 가족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또 그들의 환경까지 모두 포함된 것들을 얘기할 때 더 큰 의미로 얘기할 때 가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라고 안 하고 가정 같은 사람이에요도 안 하잖아요.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또는 가족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가정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안 하죠.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보통 가족의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생활의 변화를 어떻게 잘 적응할 건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되게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가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가정은 어때? 라고 얘기할 때는 그 가족, 그 사람들, 그 집단의 생활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가족의 개념, 가족의 의미는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관계로 맺어진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집단을 보통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세웠는데 현대 사회생활에서는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포함하죠. 그런 가족을 포함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애정이나 친밀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집단이라면 그들도 가족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가족의 형태도 변하고 있어요. 당연히 가족의 형태, 과거에는 가족들이 그냥 다 모여 사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낳았고, 그 부모가 또 자녀를 낳고, 또 그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럼 그 자녀들의 형제간까지 다 모여서 살았는데 대규모의 가족의 형태였다면 지금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수가 감소되고 있죠. 자녀도 적게 낳잖아요. 저출산녀가 자녀 적게 낳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부부와 그 자녀 하나 정도, 그러니까 셋, 많으냐 넷, 뭐 이 정도죠. 아직도 대규모로 사는 가족도 있지만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당연히 가족 구성원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세대도 단순화됐어요. 과거에는 뭐 아버지 형제가 아닌 고모, 삼촌, 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런 뭐 이모, 이모부, 뭐 이종사촌, 고종사촌 막 되게 많았어요. 그런 호칭들도 되게 많이 알아야 됐고요. 왜냐면 그만큼 모두 자녀도 많이 낳고 하기 때문에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가족 구성원들의 세대들도 많고.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3세대도 살기 좀 어렵죠. 3세대는 수없이 저번 얘기했죠. 우리 1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1세대면 그 자녀인 부모님이 2세대고 그 부모님의 자녀가 우리인 3세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통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요?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살기도 하고요. 독신 가족들 혼자 사는 사람 되게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냥 1세대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세대도 단순화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적인 게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형태가 되게 많아졌어요. 형태가 다양해졌어요. 과거에는 그냥 확대 또는 핵가족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확대는 뭐예요? 확대 가족은 결혼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사는 거지.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였다면 핵가족은 그냥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핵가족이라고 하는데 여기 선생님이 지금 수정을 붙여놨잖아요. 수정. 그러니까 확대 가족은 부모와 자녀가 결혼해도 같이 사는 거였어요.
근데 수정되었기 때문에 수정된 확대가족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지 않아요. 그냥 가까운 곳에 살고 하지만 매일같이 만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뭐 저녁 식사는 같이 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수정 확대가족이라고 하고요. 수정 핵가족은 말 그대로 원래 부모와 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이 같이 살지 않죠. 결혼 후에는 독립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같이 안 사는 경우였는데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실제로 그 집 안에서도 분리가 되어 있는 것도 사생활이 정확하게. 뭐 위층은 할아버지 할머니 살고 아래층은 부모와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사생활을 유지하고 특별한 경우 뭐 아이를 맡겨야 한다거나 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는 아프신 분이 있어서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경우에만 왕래를 하는 형태의 가족은 수정 핵가족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재혼가족은 알겠죠? 배우자 한쪽이 재혼으로 형성된 가족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한번 했다가 다시 결혼한 형태의 가족들이 모인 거.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은 말 그대로 이혼했거나 또는 배우자가 죽었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부모 한 사람만 있는 거죠. 아빠, 엄마가 있지 않고 아버지나 엄마만 존재하고 자녀와 함께 사는 형태. 그다음에 입양 가족은 말 그대로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은 법적으로 혈연 관계로 맞아들인 거죠. 그래서 가족을 이루는 형태를 입양 가족이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1인은 가족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1인 가구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독신도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좀 특이형으로 부흥고 가족이 있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러기 가족, 기러기 아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가족 형태 그대로인데 가족 구성원들이 따로 분리돼서 사는 거죠. 이유는 뭐 직장이라든지 뭐 유학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서로 따로 살지만 그대로 유대감을 유지하고 친밀감을 유지한 형태의 가족, 이런 걸 부흥고 가족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 다문화는 많이 들어봤죠. 네, 가족 구성원이 국적이나 인종이나 문화가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모여서 사는 가족. 네, 무자녀 가족은 부부가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가족. 이렇게 형태들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족의 기능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가족의 기능, 강조되고 있는 기능은 좀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이라고 하면 느낄 수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성과 자녀 출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성관계가 가능한 집단이죠. 네, 가족이라고 하는 집단, 부부. 그 다음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집단이 바로 가족이죠. 그래서 성 및 자녀 출산의 기능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출산 또는 결혼 안 해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독신이 늘다 보니까 이 기능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정 및 정서적 안정의 기능. 과거에는 당연히 가족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고 항상 거기서 편하고 애정을 나누는 집단이었는데 요즘은 우리 TV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가족끼리도 뭐 불화가 생기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애정 및 정서 안정의 기능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가 및 휴식의 기능도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쉰다고 하면 집에 돌아가고 싶은 것처럼 그런 형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휴식의 형태의 기능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고요. 하지만 약화된 기능도 많아요. 자, 자녀 양육과 사회야. 과거에 당연히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라고 얘기했지만 교육도 부모가 했다지만 실제로 부모가 지금은 맞벌이하고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또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한다거나 그다음에 학교나 학원 이런 것들 통해 사회화를 보통 교육기관에서 대신 해주고 있어서 약화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 볼게요. 경제적 기능은 과거에는 농사를 지어요. 자기 집에서. 그 다음에 그 농사 지은 거 나온 거를 팔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걸 사요. 뭐 이런 것들 소비와 생산을 모두 했다면 지금은 생산의 기능은 거의 없죠. 소비 기능은 존재하지만 생산의 기능은 없어졌기 때문에 약화된 기능이라고 보고요. 부양의 기능, 아까 자녀 양육과 비슷한 건데 부모를 당연히 모셔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요양시설이 많아졌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는 것도 특별한 요양기관이나 병원 이런 데서 대신하기 때문에 약화된 기능이죠.
자, 그럼 가족생활 주기도 변했겠죠. 자, 가족생활 주기는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먼저 형성기부터 볼까요? 자, 형성기라고 하는 건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를 얘기해요. 자, 어떻게 변했을까요? 요즘 자녀를 잘 안 낳잖아요. 그 다음에 결혼을 빨리 안 하죠. 그러니까 형성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적게 낳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고 적게 낳기 때문에 출산 기간이 짧아져서 형성기 자체는 짧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원래 이렇게 길었던 게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양육기 볼게요. 당연히 출산하는 시기가 늦어졌어요. 출산율도 감소해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도 짧아졌죠. 자, 양육기는 출산부터 첫 자녀를 출산할 때부터 첫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짧아졌겠죠. 그럼 자녀 교육기는 어떨까요? 자녀 수는 감소했어요. 하지만 과거보다 교육을 더 많이 시키죠. 과거에는 뭐 고등학교까지만 가르쳤다면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당연히 기본을 가르치고 뭐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 다음에 결혼을 늦게 하던 자녀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교육기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자녀 수는 적지만 자, 그 다음에 자녀의 독립기 볼게요. 독립기는 자녀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자녀 수가 감소했지만 교육도 많이 시고요. 자녀가 결국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그래서 독립 시기가 늦어지죠. 자, 마지막에 노후기 볼게요. 노후기는 이제 막내 자녀까지 다 독립을 시키고 모두 독립을 시키고 난 뒤부터 부부 둘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를 얘기해요. 가족생활 소멸되기 전까지. 근데 이거는 좀 길어졌어요. 왜냐면 평균 수명이 연장됐잖아요. 과거보다. 과거에는 자녀를 모두 독립시키기 전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녀가 적고 늦게 독립을 시킨다 하더라도 독립하고 나면 남아있는 시기, 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기가 길어져서 노후기는 길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가족의 가치관이나 가족 구성원의 역할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관계에서 볼게요. 가족 관계. 과거에는 아버지가 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시하는 거 무조건 따라야 되죠. 그래서 모든 걸 아버지가 결정하고요. 그 집에 아버지가 없다면 아들이 결정하고요.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근데 현대에 와가지고는 뭔가를 결정할 때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민주적이고요. 이 민주적인 거를 다시 얘기해서 수평적인 관계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 결혼에 대해서도 볼게요. 과거에는 결혼 안 하면 뭔 이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의무였죠. 하지만 지금은 결혼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고요. 원하면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결혼은 선택이라는 가치관을 없죠. 자, 자녀 출산도 비슷해요. 자녀 출산 과거에 아이 안 낳으면 막 소박당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쫓겨났어. 아이를 못 낳으면. 하지만 지금은 자녀를 안 낳은 가족도 많고요. 자, 자녀 아까 안 낳는 무자녀 가족 같은 경우 아예 이렇게 이름이 있어 이렇게 불리는 이름이 딩크족이라 해가지고 수입은 2배로 많은데 자녀는 없다 해가지고 무자녀 가족도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출산도 선택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자, 역할들은 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과거에는 남편은 바깥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깥 양반이라고 불러요, 보통. 옛날에. 그다음에 아내는 집안일이나 육아를 맡아요. 그래서 안사람 이렇게 부르죠. 지금은 이런 개념이 바뀌었죠. 여러분 부모님도 다 맞벌이 하시죠? 그다음에 양육이라든지 가사일을 분담해가지고 함께하고 있죠.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오늘 변화한 가족의 모습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학습지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